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자,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에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이 성공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재선 기능사입니다.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재선 분야입니다. 교수님, 이 재선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살펴볼 건데 저는 이 재선이 약간 낯설거든요. 어떤 분야인가요? 단단한 철을 처음 만드는 1차 단계가 재선입니다. 즉 재선 나오는 것이 바로 무쇠, 선체를 만드는 것이 재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작업인가요? 원석이라고 쓰지 않고 철이함이 있기 때문에 철광석 그렇습니다. 네. 철광석을 용해시켜서 그것도 고온에 약간 1500, 600도씨 고온으로 용해시켜서 나오는 것이 선철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선 분야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 텐데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재선은 우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식이 쌀이거든요. 네. 이 주식이 쌀인데 이 쌀을 먹어야 사람이 살 듯 모든 산업 경제의 쌀은 바로 철입니다. 철인데 철을 만드는 과정은 아까 말하신 대로 네. 철광석하고 콕스라는 연료하고 석회석을 집어넣어서 잘 용해시킨 다음에 선철을 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선철의 직무입니다. 철광은 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계되는 또 다른 자격증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무쇠 같은 철을 만들면 네. 그 철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성분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즉 철 외에 탄소라든가 규소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활용품 산업 경제에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원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체를 만드는 재선에서 좋은 강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제강이고 또 제강에서 나왔던 이 제품들을 우리가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압연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선이 있어야 제강이 있는 거고 제강이 있어야 압연이 있다. 따라서 자격증도 재선 기능사가 있고 제강 기능사가 있고 압연 기능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응시 자격은 따로 나와 있나요? 모든 국가적인 기능사는 네.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MC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원 자격이 뭐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하는 곳은 뭐 이렇게 큰 기계들이 있는 제철소가 될까요? 맞습니다. 재선은 특히 우리 국내 세 군데밖에 없어요. 포스코의 포항하고 광양, 네. 현대제철의 당지 제철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새 제철소네요. 요 세 군데에 있는 제철소만 재선이 있어요. 제철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연봉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민감한 반영이기 때문에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내가 같아요. 여기서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 7천만 원이 초봉이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네. 회사는 4,500, 5천 드는데 네.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직을 안 해요, 애들이. 네. 학생들이 참.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생산 분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연봉이 높은 건 소문은 사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재선 기능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미소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재선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재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봤거든요.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전국 최초로 철강 분야 마에스토고로 지정받은 충북 당진시에 위치한 합덕제철 고등학교입니다. 철강 분야의 현장 전문 기술진이 직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교육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철광석의 원료를 그 고로를 통해서 용선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선 공정은 철강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응시 자격의 기준이 없어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격증 시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곤 했지만 문제도 많이 틀리고 어려움을 겪곤 했지만 수용화된 설비를 보면서 그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선은 철광석에서 최종 제품인 강제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철강 산업의 발달로 숙련된 기능 인력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과년도 문제나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선 분야는 대규모 제철소에서의 채용이 많은데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고 해당 분야로 우선 배치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를 해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원하시는 성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꼭 언제나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격증을 잡아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선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만나보시죠. 1년에 3회 정기기능사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정기기능사 3회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은 금속재료 일반, 금속제도, 소결법, 제선법, 주요 항목 혼합형으로 출제되며 객관식 60문항 4지 태길형으로 60분 동안 치러집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시험 과목은 제선 실무로 현장에서 조업과 설비의 명칭, 역할, 조업 중 이상 발생치 조치사항 등 30에서 40분 정도 직무를 테스트합니다. 네, 제선 분야 자격증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와 또 안내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공부하기가. 그러면 난이도는 어떤가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난이도가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쉬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모든 기능사는 자격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상중하라고 구분하는데 상중하. 상위 15%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네. 그리고 중위 40% 플러스 마이너스 5%, 네. 하가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것이 10% 나온다. 그리고 쉬운 것이 50% 나와요. 네. 이것은 법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 얼마큼 의지를 강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얘기는데 제선이라는 것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 아까 말한 대로 분야가 이쪽에 소결이 있고 또 고로가 있고 여러 가지 그것 외에도 엄청 많아요. 분야가 한 몇백 개 있거든요. 네. 이 분야인데 내가 만약에 제선에 취업을 해서 제치료사에 취업을 해서 이쪽 고로에 근무한다 그러면 평생 동안 소결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네. 내가 소결은 이제 덩어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무하면 고로는 전혀 몰라. 그렇지만 왜 하나 돼 있느냐 하면 전처리 전에 프로세스, 네. 후에 프로세스 알아야 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따지고 보면 평생을 내가 이 분야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따기가 어렵다. 그런 논리가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제선 기능사 자격증의 경우에는요, 취득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별로 일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공부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예, 어렵습니다.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 일반 시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금속 재료라고 하면 이제 금속 재료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12문제 중에 대여섯 반절 이상이 철이 나와요. 네. 나머지가 비철, 즉 우리 이제 집안에서는 구리라든가 네. 아루미늄, 금 같은 거 네.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네. 철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도 아. 기능사니까 일반적인 거, 네. 뭐 철의 특징이라든가 네. 철의 원수라든가 네. 철의 녹는짐이 얼마라든가 네. 그리고 물론 아루미늄도 아루미늄의 녹는짐이 얼마인가 또 아루미늄 용도가 뭔가 네. 그런 거 그런 용도라든가 특징 그걸 일반적으로 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기능사 정도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는 금지 일반이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워요. 아. 그 통계내 보면 네. 12문제에서 보통 5개씩 맞으면 많이 맞는 겁니다. 네. 5문제만 맞아도 많이 많은 거예요. 맞는 네, 건가요? 금절에서, 그러면 이 철 부분이 6에서 7문제가 나온다고 예, 했으니까 사실 철 부분만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철도 많잖아요. 네. 철이 있고 또 지금 선철도 있고 또 강도 있고 네. 합금강도 있고 특수강도 있고 많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철도. 음.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쓰는 스테인리스의 성분이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르죠. 네. 스테인리스가 밖으로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스테인리스 많네요. 네. 스테인리스의 성분은 뭘 구성되느냐? 철 외에 크롬 니켈이에요. 네. 크롬 18 집어넣고 니켈 8을 집어넣어요. 네. 그에 우리가 쓰는 스테인리스예요. 그럼 얼마 중요해요? 그런 거 신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비철금속이라든지 이제 철금속,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예. 그 특징과 또 이름을 좀 잘 외워두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속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준비, 금속 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속 제도는요. 재선 기능사도 제도가 1등문제 나가네요. 네. 또 아변도 나가네요. 네. 뭐 제로 시험 모든 자기 나가. 네. 그러면 구태여 이게 조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제도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네. 제도는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도가 옛날에는 도면 그리지만 캐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문제 제도 중에 캐드도 나와요. 아. 그래서 제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KSA라는 공통이 있습니다. 네. KSA 통칙에 나와 있는 거, 네. 기본적인 것, 뭐 삼각법이라든가 도매 해법이라든가 네. 그 정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 제도, 이 제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것만, 기본 통칙. 네, 통칙만 네.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재선법과 소결법,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합격자 중에 네. 60문제 중에 36개 맞으면 합격인데 보통 34개, 5개, 한두 개로 불합격된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재선법, 재료일반 재선 제도들은 네. 워낙 공부를 많이 학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응이 되는 건데 이 재선법 소개법은 현장 유지이기 때문에 네.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은 문제지를 많이 이제 수험생을 보고 하긴 이지만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현장에 많이 가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가보는데 재소인 기업에서 아무나 이게 들여보냅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진도 못 공부하기가 찍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진도 못 찍고. 네, 네.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네. 현재 이 재선법의 조비라는 것은 네. 전문가들이 많아요. 아. 많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교육계에서 강의하는 곳이 많아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네. 포항에 포항대학교, 포항공대가 아니에요. 포항대학, 네. 옛날 전문대예요. 포항대학교 있고 포항제철공고가 있고 네. 마스터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교 제철과가 있고 네. 또 당진에 있는 합덕제철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잘 나갑니다. 네. 여기 마스터고등학교예요. 그리고 한국포리텍대학 대구 캠퍼스가 있어요. 네. 5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에 있는 큰 설비를 네. 축소해서 만든 건데 단 좁아지지 않고 네. 시뮬레이션입니다. 아. 시뮬레이션이고 특히 네. 포철 공구에 있는 것들은 보당을 누르면 그대로 불빛까지 딱 주업이 움직여요. 네.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어떤 방문에 관해 직접 견학도 하고 네.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가끔 학교에 모든 사람들한테 견학시키잖아요. 네. 일반인도 견학하잖아요. 네. 홍보실 오면 다 하고 견학하거든요. 네. 견학할 때 흐름을 딱 보면 아 이게 재성 공장이구나. 네. 그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깊은 것은 교육계에 가서 시뮬레이션으로 습득하고 그 담당 교수나 교사들한테 잠을 받으면 네. 아마 상당히 도움이 안 될 걸까. 이 재선법과 소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학문적으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네.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 네.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기 시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라고 하니까 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기능사 시험은 교육계에서 네. 포항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당지 같은데 교육계에서 지정된 날짜에 시험을 봐요. 그런데 10문제를 봅니다. 음. 10문제 되는데 10문제 네. 하나당 10점씩 100점 해가지고 60 맞으면 합격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 7문제는 음. 전국에서 동시에 시험 볼 때 같은 날 똑같은 문제 시험 봐요. 7문제는. 네. 3문제는 네. 감독위원 보통 2~3명이 네. 아까 말한 아. 그런 시험장에서 네.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저 명칭이 뭐냐, 아. 저 역할이 뭐냐, 네. 그리고 저기에서 시뮬이 나올 때 어떤 사항으로 이상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치를 세우느냐, 아. 조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결함 관계 그런 걸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술 면접 같은 거네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 하게 되면 감독위원 2~3명이 7문제 이미 다 제출했잖아요. 네, 네. 3문제 중에 말로 오면 착하고 이쁘면 주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는 것이 네. 3문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네. 감독위원들이 딱 갖고 있다가 이거 아. 답안지가 10문제가 네. 다 되어 있어요. 네네. 이거는 1, 2, 3, 4, 6, 10 여서 7, 8권 예배가 나와도 네. 나머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워 올 때마다 주고 드디 쓰라 그래요. 네. 어차피 서술형이군요. 아. 저희 명칭이 뭐냐? 네. 드디 써야 돼. 명칭이 뭐냐? 써야 돼. 네. 이미 답은 감독인이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오라식이 아니고 문답이지만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절대 네. 이건 편법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실기 시험도 이제 현장에서 치러지긴 하지만 이제 서술형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재성기능사에 대해서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선 분야 자격 취득을 위해 따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독학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학원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요게 초창기부터 응시자가 몇천 명 됐다 하면 네. 학원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학원 네. 다니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요 항목, 네. 금속지라든가 제도는 완전 필요 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독학할 수 있잖아요. 네.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전문 지식이 요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재선에 있는 소기열 고르라는 거는 아주 고온이고 아주 위험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학원 다녀요? 그래서 현재 위탁 훈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아마 학교에서라든가 그 교육계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다 하면 그런 데 가서 잠을 받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학교에서도 또 전문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다가 좀 막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교육기관을 가서 훈련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질문과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자격시험 관련 수험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수험서로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게. 네.
이 CU 나와 있는 수험서가 엄청 많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건 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꼭 주의할 사항은 시험 문제를 볼 때 문제지만 운전 면허증은 달달달 외면요. 네. 자기 지식이 창출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회사 입사하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시험서 볼 때는 요점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이분들 할 때 요점 정리를 서너 번 터득을 많이 한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 문제가요. 시중에 이 문제 공개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십몇 년 됐는데 문제지 필기 보면 다 공개하잖아요. 실기는 네. 공개 안 씁니다. 필기 공개하게 되면 그 공개된 문제가 다 공개되잖아요. 네. 공개다 보니데 문제는 문제 은행식이 돼 있어서 어느 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력공단에서는 지금 문제 바꿉니다. 네.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달달달 외면 이 점 실패 확률이 많고 네. 단 요점을 단 외에도 외인 다음에 문제를 봐라.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네. 어느 세상인데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옵니까? 문제를 바꾸거나 그리고 계속 새로운 문제가 신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네. 계속 문제 의뢰를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문제 의뢰해서 아마 어떤 수험자는 그래요. 아 이번에 어떤 문제집 봤더니 거의 문제 안 나왔더라. 그건 당연하죠. 문제를 바꾸거나 새로운 봤기 때문에 단 이거를 참고를 하라는 권장하지만 네. 요점 정리를 하되 점 암기시 하지 말아라. 아예 기출 문제를 암기하지는 말라는 하지 말씀이시죠? 말아라. 그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계산 문제가 만약에 문제지는 답이 1번 1.5네. 네. 그런데 담당 연구위원회가 출제 볼 때는 1.5가 아니고 본문에 숫자만 바뀌어버리면 네. 3.4 나올 수 있잖아요. 애들은 공부면 1.5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제지를 보기는 보되 네. 요점 예를 보고 참고만 해라. 네,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기출 문제를 절대 외우지 말라. 아, 그렇죠. 네, 라는 말씀 참고만 해주셨어요.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가시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재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선 분야의 경우에는요 산업 발달에 따라 작업 환경도 변화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업 환경은 어떤가요? 재선 이 작업 환경은요. 네, 옛날에는요. 이게 3D도 최악의 3D였어요. 아무래도 좀 기계가 크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것도 들거든요. 물론 있고. 네, 그다음에 70년대 그때만 해도 컴퓨터 없고 직접 작업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만한 저 스튜디오처럼 판넬 안에서 낯가름해서 컴퓨터로 해요. 아 지금 실무 들어간다. 지금 석탄 들어간다. 제출회사에 가면요. 견학 가면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다 안에서 해요. 이게 작업 환경이 그만큼 발전돼 있다. 단 전체적인 이 제출소 안에 네, 견학할 때 보면 가스가 많이 나오고 네. 황 냄새가 나요. 그때는 대기 중으로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럼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작업 환경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선비다. 네. 그런 직업이 돼요. 네,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조금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계가 많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을 보고 나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취업에 대한 전망 또한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반복드린 것 같은데 네, 이 재선 기능사를 재선 직종을 한 사람들은 네. 세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요. 포스코, 포항, 광양, 네. 현대제, 당진 제철밖에 없는데 왜 이러냐 필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자가 생기고 네. 또한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해요. 네. 해외로 계속 나가니까 그 인력이 어디서 수급합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군데에서 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제출회사가요. 이쪽 중국에는 50개가 넘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지금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나가고 심지어 3년 전에는요. 포스코에서 만든 파이넥스라는 공법이 있어요. 그게 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만든 건데 파이넥스 공법을 2년 전에 중국의 충칭에 그걸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조업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해 나가면
누가 거기 설치를 하고 누가 줘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앞으로도 이제 취업에 대한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재선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자적으로 평생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기업은 요새 정년 옛날에 57%였는데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제철회사 모 회사는 60이 늘어났습니다. 58세 끝나면 2년을 더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응시자범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비전이 있으니까 하고 명장은요 박사보다 더 좋습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재선 기능사 자격증에서 멈추지 않고 또 명장까지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이렇게 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 김환규 교수님과 함께 재선 분야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생은 크고 작은 일의 연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신도 모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서 꼭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